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진짜 리얼 엔잡러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센티브형, 역량대로 월급을 받는 직장에 다니시면서 또 그 직장에서 팀을 꾸려서 엔잡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독특한 형태의 엔잡러가 계셔가지고 한번 모셔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안진규라고 하고요. 35살입니다. 유튜브도 몇 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 무자본 사업가 이제 규리다라는 채널 구독자 1000명을 앞두고 있고 네. 원래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교육 상품 마케팅을 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이제 편입이라는 그 교육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 규르르 편입이라는 유튜브 채널, 그거 지금 한 4년 됐나? 완전 선배입니다. 네. 유튜브 선배. 아직도 그것도 네. 이제 1만 명을 못 달성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2개 채널 하고 있어요. 제 채널은 네, 2개 하고 있네요. 그래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제대로. 그게 찐 구독자셔가지고 그쵸. 분야가 되게 확실하잖아요. 좁고. 그쵸. 그래서 그걸로 유입되는 그런 고객이라고 하셔야 되나?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월급을 그냥 정해진 대로 받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으로 하는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들 이제 영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보험, 뭐 핸드폰, 중고차 이런 거를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네. 직접 찾아가야 되고, 맞아요. 이렇게 돌려야 되고.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해서 이 상품을 상담하고 판매하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먼저 하시게 된 것 같아요. 4년 전이면은 2019년 정도 되나요? 그쯤 했어요. 19년도 10월인가? 그 업계에서는 최초가 아니었나? 근데 거의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때는 좀 약간 주변에서 다들 되겠냐 했어요. 워낙 그 당시에 교육 저희 쪽 업계에서는 블로그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잘 됐어요. 그냥 제 경험을 이제 녹여서 정보성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잘 됐었고, 구독자 수가 적을 때부터 그 문의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나게 쏟아져서 그냥 뭐 감당이 안 될 정도?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벌었었죠. 그래서 좀 그때 마케팅 하는 게 재밌다라는 걸 처음으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업회사니까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버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마케팅을 조금 하다 보니까 자꾸 수입이 늘어나는 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도 이것저것 해보고 또 하다가 상품도 없는 거 새로운 거 제가 만들어가지고 늘려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수익 파이프라인을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사업가는 뭔가 다 엔잡러이긴 한 것 같아요. 똑같은 그죠? 개념인 것 같아요. 엔잡러죠. 뭐 격리도 하고 청소부도 하고. 하고 계시는 일을 몇 가지 정도 돼요?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어떤 상품을 제가 판매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한 가지로 다 통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제가 계속 상품을 기획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학점은행제라는 그 온라인 교육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예 학점은행제 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유입이 돼가지고 등록을 하고 학비를 내고 학점을 따서 하는 그쵸. 그런 수업을 듣고 그렇죠. 저는 그거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학생분들한테 그냥 단순히 이건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그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을 관리를 하는 그런 거예요. 뭐 약간 컨설팅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그죠. 식으로 이런 수업을 들으면 좋습니다. 이런 그쵸, 거.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컨설팅을 이제 아예 그냥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냥 별도의 유료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편입 쪽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편입 학원을 만든 상태예요. 오, 학원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업자 내고 이제 온라인이니까 사무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재능마켓에서 선생님들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제가 컨설팅을 하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죠. 수업 프로그램. 네.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주세요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수학이면 수학, 뭐 영어면 영어, 뭐 자기소개서, 뭐 서류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오. 해서 이제 만들어지면 네. 제가 직접 그 컨텐츠를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고용한 선생님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을 수업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전문가를 모셔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개업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와. 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서부터 조금 제가 판매하는 것도 늘고 매출도 좀 많이 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가능한 게 물론 그 프로그램이라는 본질을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마케팅이 안 되면은 이거를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마케팅을 할 줄을 아니까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으로 치면 한 5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제 거를 만들어서 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교육 상품 쪽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학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연락을 좀 몇 번 받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K 교육의 메카가 대치동이잖아요. 거기에 그 운영하시는 그 서울대 쌍둥이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마케팅을 부탁을 하셨어요. 실력도 너무 좋으시고 들어보니까 취지도 되게 좋아요. 전국 단위 사업을 하시려는 굉장히 이제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신 30대 초반의 두 대표님들이신데 마케팅은 이제 할 줄을 모르시니까 제가 원래 그 다른 사업을 마케팅 대행을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 사업이 아니니까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그 사업 취지가 너무 좋아서 같이 해보자 해서 작년 12월쯤부터 했죠. 이제 한 6개월이 조금 안 됐는데 그 채널이 지금 이제 잘 커가지고 그 카카오톡 채널 요걸로 이제 창구를 해가지고 매달 뭐 신규 등록생이 뭐 지금 몇십 명씩 계속 네. 와. 그래서 관도 늘리고 뭐 지금 선생님들 계속 뽑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는 거 한 가지 더. 이 2가지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의 그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연결해주는 그런 상담 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가 네.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중개업으로 또 발전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학원 선생님들의 대행까지 네. 대신해주는 광고까지. 맞아요. 와, 대박.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시는 거네요. 그쵸. 사업이? 네. 어려운 단계로 점점 뛰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많이 뛰는 맞아요. 시작을 했다가 점점 유튜브도 잘하게 되시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대단하시네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하신 게 딱 맞는 게 제가 처음에는 일을 할 때 마케팅을 할 줄 모르니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이거를 막 이제 했어요. 막 글 쓰고 쪽지 같은 거 보내고 메일 보내고 이런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다가 처음에는 원래 그렇죠. 네, 뭐든 근데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마케팅을 배우다 보니까 유튜브도 하게 되고 블로그도 하게 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플랫폼이 한번 딱 갖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저 대신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예, 제가 ENTP거든요. MBTI가 생각나면 막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라서 또 그게 성격과도 좀 잘 맞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평소에 바쁘지 않으세요? 시간은 좀 나세요? 바쁜데 처음에는 제 학점은행제 마케팅이랑 이 상담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은 제가 100 중에 한 10 이하로 줄였어요. 그 일을 10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를 재능마켓에서 선생님들을 고용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에서 마케팅해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뭔가 프로세스를 갖추는 데는 시간 투자가 좀 되지만 이게 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제가 할 일이 확 줄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 한 3, 4년은 되게 열심히 시간 투자를 제가 꼭 해야만 돈을 버는 구조였는데 발로 뛰고 열심히 했던 그 기간이 3, 4년 정도 됐었던 거예요? 네, 한 4년 정도?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도 전보다 막 많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닌데 전이랑 조금 비슷한 수준의 그 금액을 이제 제가 실제로 일하는 건 훨씬 더 적게 해서 벌고 있죠. 네. 이거를 계속 키워 나가는 게 목표죠. 처음에 내가 열심히 해서 한번 정점을 찍어보고 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순수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매출 선생님들 고용해서 할 때는 보통 학원 같은 데서 강사님들이 40% 정도를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그 40% 수업료의 정도? 40%?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커요. 그래서 순수익은 총 매출의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매출이 엄청 크진 않고 순수익은 지금 월에 그것만으로는
한 600에서 8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하면. 근데 600에서 800 정도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발벗고 막 하루 8시간씩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저는 마케팅을 구축해 놓은 그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이 판 것도 있죠. 사실 새로 연계가 만든 되어 것도 있는 있고 사업이니까. 연계되어 있는 거를 더 많이 찾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상품을 이 사람이 필요해서 팔았는데 교육이다 보니까 B나 C가 또 같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같이 끼워 팔기가 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뭔가를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이미 기존에 많이 있어요. 그걸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거를 비슷하게 만든 거죠, 제 브랜드로.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메리트가 있으려면 이런 점이 좀 달라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은 제가 좀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잘 해주셔서 되게 단순하게 재능마켓 뭐 크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필을 보다가 이제 다 연락을 돌려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체를 만들어 갖고 할 거다. 그래서 저 대신 수업을 해주실 선생님이 필요한데 혹시 저랑 같이 손을 잡고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 라고 해서 그냥 미팅을 하러 가서 만나서 같이 해요 하고 계약서 이렇게 쓰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뭐 요즘에 막 로고 제작 같은 거 디자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로고 제작을 할 줄 몰라요. 일반인의 그거에 생각했을 때 로고 제작이 약간 이렇게 판매하면 뭔가 많이 팔릴 것 같아, 마케팅을 하면. 그게 제가 뭔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그냥 그 로고 제작 하시는 분을 그런 재능 사이트 같은 데에서 막 찾아요. 그럼 그분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올려놓은 단가가 있잖아요. 그냥 그거의 2배로 제가 상품 판매를 해서 절반 드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외로 또 그 수수료도 안 떼잖아요, 재능마켓처럼. 그러니까 저는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다 마케팅의 힘 그리고 거기다 조금의 기획의 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차별점을 찾은 거. 맞아요. 다른 상품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한 거. 두 번째는 재능을 대신해줄 전문가를 다른 데서 고용을 해온 거. 네.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걸 실행을 하신 것도 대단해요. 왜냐면 저도 이 비슷한 일화를 유튜브에서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해외에 있는 재능마켓에서 사람을 고용을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저렴하니까 영어가 이렇게 팝학으로 하면은 다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게 구한 다음에 그분을 이제 우리나라 재능마켓에 내가 올리는 거죠. 그분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중간 수수료를 내가 먹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이거 채팅만 상담만 내가 하면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부업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신기하다. 그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 적이 없죠. 네, 그건 못 봤어요. 그냥 한 거죠. 저랑은 좀 다르시긴 한데 좀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이 방법을 진짜로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학원의 원장이 된다고 생각을 그냥 했어요. 근데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지금 지난달에 기획해서 만들고 시작을 한 게 있거든요. 이번엔 수학으로 만들었는데 되게 단가도 세요. 관리형이기 때문에. 근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10명이 등록해가지고 그것만으로 매출이 이제 500만 원이 됐죠. 좋은 게 또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결제를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목표가 올해 이제 100명인데 그럼 월 5천만 원씩 매출이 나오는 거죠. 사무실 임대료도 없이. 이게 끝이 없네요, 사업이. 그래서 그냥 진짜 이거를 신기하다. 과목을 계속 늘리려고요. 재밌어서. 불과 근데 제가 이거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이런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봤어요. 그냥 처음에는 제가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을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 하면서도 시장에서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걸 봤어요.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지식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봤었는데 계속 상품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그냥 실무를 한번 어디서든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어떤 실무요? 그러니까 뭐 회사를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회사를 다녀보시거나 당장에 내가 지금 뭐 10,000원, 20,000원이든 팔 수 있는 거를 팔아보시라고. 뭐 거창한 거 말고요. 그럼 그걸 하다 보면은 그 시장에서 뭔가 또 추가로 원하는 수요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상품을 기획을 하는 게 막 거창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케팅을 하면서 이 시장 안에서 수요를 보고 이걸 그럼 내가 살짝 꼬아서 차별화를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틈새 포인트를 계속해서 찾으면서 시장을 판단을 하면서 뭘 하는 거네요. 또.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네. 그죠? 네. 그래서 뭔가 그렇게 막 거창하고 대단한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를 올해 안에 진짜 10개까지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 업계에서 제가 1등을 한다 이거는 안 되더라도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수학도 뭐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초등학교 수학, 대학 수학, 뭐 저는 이제 편입 쪽이니까 편입 수학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시장에 없는 어떤 포인트로 차별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딱 컨셉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 데는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상품을 마케팅한 거를 보고 나서 그냥 이거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지 이거에 대안이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곳들은 있죠. 근데 그냥 성질이 다르니까 비교 우위에서 아예 다른 거죠. 메가라던가 뭐 에듀윌이라던가 이런 엄청나게 큰 기업들에서 하는 상품들에 비하면 당연히 저희 거가 밀리겠죠. 근데 그냥 다른 거니까 밀리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런 상품은 아예 안 하는 거네요? 네, 뭔가 우리가 하는 거는 그게 네. 아닌 다른 수요. 맞아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하면 무조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교육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다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제가 은돌님한테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도 사실 요즘 들어서 제가 또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봤냐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그 물건과 맞아. 그거 진짜 관련된 많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올려서 트래픽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는 거죠.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유튜브 잘할 수 있는데 요즘에 쇼츠도 되게 많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나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또 스마트 스토어는 어쨌든 제가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완전히 유형의 이제 상품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쪽에서 좀 시간이 좀 나거나 하면은 제가 한번 또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유리다님은 과거에 굉장히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그죠? 졸업 못했어요. 졸업 안 했어요? 네. 여기 일 시작하고 졸업 네. 못했어요. 네. 제적입니다. 그러면은 4학년 네, 그죠. 한 학기 남겨두고. 2학기 때 네. 어쨌든 동기분들은 네. 다들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전문직을 준비하거나 이렇게들 풀러가시지 않으세요? 거의 95%가 말씀하신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 뭐 전문직 그렇죠. 그런데 규리다님은 이렇게 뭔가 다른 네. 그런 쪽으로 N장로로 풀어가게 된 그런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이런 거를 되게 지겨운 얘기, 듣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목표였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늦게 했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이제 편입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공부를 한 이유도 성공을 하고 싶어서였는데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키도 작고 왜소하고 진짜 재주라는 게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려면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는데 일단은 공부해도 좋은 대학교를 가면은 좀 그런 기회가 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큰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공부 잘 하면은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럼 좀 이제 성공한 인생 이렇게 저는 알고 자랐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 학교에서 정말 제일 좀 아웃풋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웃풋 상위 10%의 친구들은 그 당시에는 뭐 의전원을 가거나 뭐 약대로 가거나 치대 아니면 또 뭐 로스쿨을 가거나 전문직 회계사, 변리사 시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보다 좀 더 위에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전문직이니까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정년이 보장되고 그래서 뜻이 공부가 있어서 네.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좋아 보여서 변리사라는 전문직 시험을 3년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29살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을 30살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벌고 싶어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직장을 선택을 저한테는 아예
후보에도 없었고 전문직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제 나이가 그때 30이었는데 뭘 하지 하다가 우연히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여기서 이제 영업이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받는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 당시에 6년 전에 월에 2천만 원씩 벌었으니까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그런 지인이 네. 부인이 있었던 그쵸 것도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거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이제 외부에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그 친구들, 동기들이나 뭐 이렇게 학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제가 되게 좀 그랬어요. 처음에는 뭔가 나만 실패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다른 방식의 그걸 살아가는 거니까 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처음에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시선도 되게 많고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온라인 상에서도 뭐 너는 좋은 대학 나왔으면서 왜 그런 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인데 서울대 나와서 과일 장사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래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직접 제가 겪으니까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선순위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제가 지금 하는 마케팅 영업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제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벌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하면 한 월 1000에서 1500 정도 가져가요. 근데 이제 그게 한계치인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건강을 버리고 뭐 건강도 당연히 버리고 매일 똑같은 것만 해요. 너무 지겹게. 근데 이제 거기서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뭔가 새로운 걸 내가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책도 읽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구조를 짤 때는 저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투자를 하겠지만 이제 그거를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임을 할 수 있는 구조면은 그 사업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0개 만들면은 뭐 100개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미친 안정성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리다님한테 전화하면 저 뭐 하와이에요 이렇게 막 어디 떠나서도 장소 상관없이 놀면서도 일을 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뭔가 들어보면서 이렇게 엔잡러는 향해 가야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놀랐어요. 다른 분야인데 비슷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경로가 비슷해요. 일단은 1000만 원까지는 미친 듯이 해서 갈아 넣으면 돼.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이 어려워. 맞아요. 아파서 좀 쉬면 매출이 뚝 떨어져. 일을 안 맞아요. 하니까. 그럼 이걸 언제까지 내가 계속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생기고 그 이상을 위해서 다른 뭔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 맞아요. 그래서 실패하면은 그거 빨리 접어. 맞아요. 스토어처럼. 맞아요. 다른 거를 다시 해. 이게 맞네 하는 게 터진 거죠. 맞아요. 네, 제가 딱 이거 시작한 게 스토어 다 바로 다음이에요. 스토어 바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다른 어떤 상품을 뭔가를 하는 거를 시작한 게 작년 6월이니까 1년이 안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한 5개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한 건 한 20개 될걸요. 말하지 않았던 네. 그 너머에 지금 네. 실패가 쫙 쌓였어. 그냥 막 이것저것 그냥 사실 난 이게 실패라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막 던져요 저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고 이제 나에게 맞는 게 있다니까 진짜. 근데 저 근데 스토어 진짜 미련 있어요. 근데 그 막 구매 대행 이런 거 말고 약간 정말로 홍보해가지고 마케팅을 밀어붙이는 거 네. 이런 거 잘하셔요. 유이다님하고 저하고 동네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저한테 유튜브로 우연히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 이런 거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규리다님 사업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한번 만나보자 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어디 사세요? 했는데 저희 동네인 거예요. 바로 옆에 바로. 이것도 얘기해도 네.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셔서 이사를 오셨는데 저희 아랫집으로 진짜 같은 동이었어요. 진짜 우연히 진짜 제가 뭐 스토커처럼 정말 따라간 게 우연히. 아니고 정말 우연히. 그리고 이제 또 다 이제 이사를 또 가셨죠. 네, 저는 네. 이사를 이제 또 가가지고 네. 이제는 조금 동네가 약간 멀어졌는데 그래봤자 그래도 한 5분이잖아요. 동네예요. 걸어서 5분 거리에. 그래봤자 5분이잖아요.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이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1년 정도 이렇게 제가 규리다님을 지켜봤거든요.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관찰하셨구나. 이제 궁금하니까 또 저랑 이렇게 아예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성실하고 그냥 맨날 만나면 사업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머리에 일밖에 없어 그냥. 좀 그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우리 밥만 먹으면 안 되냐고 맞아. 일상 얘기하면서 맞아요. 저번 제가 이랬을 정도로 진짜 항상 일을 항상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고 머리에 항상 긍정적인 미래에 내가 뭐를 하지? 이걸 또 해보면 어떨까? 항상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잘 돼가시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진짜 일을 너무 좋아해. 좀 워커홀릭이에요. 이게 바로 눈 감고 뜨면 일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 저 요즘 좀 쉬어요. 한 몇 시간? 요즘에 퇴근도 막 일찍 하고요. 요즘에 주말에도 좀 쉬고요. 뭐 퇴근해서 8시? 8시는 넘죠. 역시. 8시는 넘죠. 네. 퇴근 일찍 해가지고 밤 9시, 10시인가 봅니다. 원래는 막 자정 퇴근하고 이러셨나 봐요. 원래는 그랬죠. 11시 넘어서 보통 퇴근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한 명의 엔잡러를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아봐왔고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자리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화이팅.